예, 우리 이 나주 지역에서 양파가 있다면 양파는 마늘하고 똑같이 가요. 예. 마늘하고 똑같이 갑니다. 비료량은 똑같이 가는데 양파는 비료 100평에 한 포를 주면 800kg가 늘어나는 거예요. 마늘은 150kg밖에 안 늘어나요. 이게 저것도 요소만 줬을 때. 아니요, 이게 거의 이렇게 맞으세요. 추비급비를 계산해 보면. 감자는 350kg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게 비료 먹고 되는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 키로가 거의 비슷해요. 양파는 비료 한 포가 100평에 800kg 늘어나요. 그래서 양파 싼 거예요. 키로당 양파는 몇백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 원인이 요거예요. 감자가 양파보다 비싼 원인은 요거는 한 포면 3.5kg밖에 350kg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데 감자를 키우는 사람들 보통 보면 10몇 킬로 내외에 딱 들어있거든요. 대비 그 열심히 하면. 그럼 감자의 100평당 비료 10%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많이 나와요. 양파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양파 길이, 마늘이나 똑같아요. 기비를 쓸 때 비료값이 제일 싸고 질소량이 그나마 들어있는 게 요소, 그 다음에 명품 300 이런 식으로 거의 나와요. 가격 싸고. 그러면 우리가 막 비료 사러 가보니 없더라. 그러면 21-17 요놈을 100평당 두 포를 넣고 요소를 한 포를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놈이나 명품 300을 넣으면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럼 맞춰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양파 심을 때도 토양분석 하는 게 제일 좋다. 논을 했건 밭을 했건 토양분석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인산이나 가리가 너무 많으면 뭐 맞아야 돼요? 요소만 두 포만 이거 심으면 돼. 요소만. 그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그 고추밭이나 오이밭에 그런데 요소만 한 포 넣고 심고 이러거든요. 안 그러면 요소 두 포씩 넣고. 토양에 이때 그 인산가리가 꽉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니까, 가득. 요것들은 안 없어져요. 플러스 증거기 때문에 토양 흙이 마이너스 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요 놈이 없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료도 요소 주지도 않고 요소가 많다고 농사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요소는 밥, 반찬은 플러스 증거기 때문에 흙이 다 달라붙어 있어. 많아요. 이거 없는 밭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0평에다가 얼마의 비료를 해야 되는 거냐? 명품 300을 넣으면 300이라는 비료. 요 비료를 쓰는 것 같으면 100평에 한 3포 정도 쓰면 되겠지. 그 3포를 쓰면 여기 30%면 30% 정도 질소가 되는 3,3은 9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21-를 두 포 넣고 요소를 한 개 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이것도 근 90이 나와요. 그죠? 21-두 개 하면 42%죠. 네, 42%에 요소 46% 하면 90에서 작게 빠지죠. 네. 그럼 30짜리를 하는 것 같으면 명품 300 3개리 하면 3,3은 90이 나오죠. 90이 나오죠. 그럼 명품 300이 조금 더 있죠. 네. 이런 숫자예요. 근데 요것들이 다 속혀서 해요. 21-도 속혀서, 명품 300도 속혀서, 요소도 속혀서. 요래 이어갖고는 안 죽어요. 가을 온도에, 왜? 가을에 이식값이 얼마예요? 노지 2.5거든요. 비료 한 포는 이식값 0.8이거든. 안 죽어요. 그래서 양파가 왜 죽냐면 그 비료를 잡기 좀 굶어서 죽거든요. 봄 되면 어떻게 되죠? 가을에 잘 안 죽어요. 심어놓고 힘이 없어가지고 여백이 안 나오거든. 요게 비실비실 말라있거든. 양파가 이파리가 요렇게 이 대가리 말라보고 마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봄 되면 이렇게 요놈이 굵어져요. 내 몰래 여기 물방울 생겨요. 여기 똑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물컹물컹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뭐 해요? 물음표. 약치죠? 예. 개뿔. 겨울에 봄 되기 전에 미리 가서 요소 비료 뿌리 놔두면 되지. 왜 그 푸대 들고 힘들게 농약 치고 있어? 척경기 딱 꽂아보고 겨울에 비료 좁히면 되는데 왜 그때 가서 약을 치냐고. 여기 물방울만 안 나오면 되잖아요. 요 물방울 안 나오면 이 시값이 노지 2.5인데 0.3을 빼가지고 맞춰나면 되죠. 그럼 2월 말 돼서 냅다가서 요소를 100평 한 번씩 뿌려놨던데 그럼 병이 하나도 없어. 그럼 지금 가서 비료 뿌리면 안 되느냐? 아무 관계 없어. 우리가 논에 심냐 밭에 심냐 그 차이거든요. 밭에 심으면 100평에 10kg 정도 뿌려주면 돼요. 안 주고 뭐 구멍에 좀 들어가다 안 주고요. 그게. 그 이제 논에 심어놔서 막 위에 두둑이 조금 뿌리고 놀골에다가 요소 100평에 한 번씩 줘놓으면 돼. 그럼 여기 요걸 들어가거든요. 한 놈도 안 주고. 결국에는 양파가 뭐 먹고 컸어요? 밥 먹고 컸어요. 식물의 밥.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밥은 요소, 질소. 뭐 지금부터는 열심히 추비하고 황금을 먹고 연면심을 해주면 딱 맞이 떨어지거든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녹균병 오죠? 그죠? 녹균병 약체죠? 예. 의무적으로 치죠. 회장님을 몰라서. 여기 이렇게 봄 4월달 정도 되면 이게 마르기 시작하죠. 네. 왜 그래요? 배고파서 말라주죠. 요거는 햇빛이 부딪히거든요. 햇빛이 직사광선에 의해서 수분이 부족해 수분에서 말라 죽은 거거든요. 그 원인은 왜 수분이 없느냐? 요 속에 당분이 없어요. 그때 당분이 왜 없느냐? 탄수화물 여기서 오는 게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단백질이 없는 원인이 뭐냐? 요 뿌리에 밥이 없었다. 여기 질소가 없었다는 거죠. 질소를 먹고 사실 아미노 단백질이 가고 단백질이 당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잎 속에 당분이 있으면 당분 양만큼 수분이 늘어나 가지고 아무리 햇빛 쬐도 안 마른다. 그럼 요거 마르면 또 뭐 약체? 세피가 뭐 약체죠? 녹음병 약치죠. 아, 여기 말라서 요리 색깔 말라서 세피가 뭐 약체죠.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녹균병이 언제 오느냐? 냅다 전착제를 써. 전착제를. 분을 확 뺏겨버려. 분을 뺏기면 또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물방울 탁탁 요 분이 딱, 요 분 뺏기면 딱 묻어버려. 그럼 누가 봐? 부패병균이 싹 들어와. 여병 먹으려고. 전착제 안 쓰면 병이 잘 안 들어요. 양파에도 왜 전착제를 써? 분을 뺏겼으니까 요 끝에서 물방울이 생기 여백이 여기 타고 요 딱 묻어본 거예요. 그럼 요 여백을 먹는 부패병균이 먹이가 있다. 거기서 활성화돼서 뚜껑 본 거죠. 그럼 뭐라고 해요? 녹균병이죠. 이러면 성도 잘 져. 요소비를 줄줄 주면 그 마르는 놈도 없고 노령병도 아무도 없어. 양파는 사실 살균제 필요 없는 작물이에요. 가을에 심어놓고는 여백이 흘러가서 요 뿌리가 썩거든. 그럼 요것도 여백이라. 그럼 고자리팔이 없고. 비료 맞아가서 생긴 일이 다들. 황금을 고자리팔 약 쓰지 말아야지. 이미 고자리팔에 약 쓸 때 되면 이미 죽었는데. 고자리팔에 약을 써도 죽고 안 써도 죽고 똑같아요. 그건 왜? 고자리팔 약은 요게 썩어가지고 꼼꼼한 냄새가 날 때 고자리팔을 달라들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요 여백이 흘러가 여기 쌓여있으면 언제도 요 뿌리면 죽어. 의미가 없는지. 그래서 이 시간 맞춰놓으면 여기 물방울 안 생겨 여기. 결국은 단순한 원리로 어떻게 비료를 양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요소를 연면 시비하는 거하고 저거 그린만 뿌리는 거
그게 이제 밥도 조금 종류가 있으니까네. 예. 저도 조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린하고 칼라고 써라 그런 거죠. 그게 흡수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면 이제 필요하고 요 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이제 저 돈 벌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린 두분의 칼라 한번 쓰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는 마늘 쫑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칼라 쓰면 돼요. 칼라에 설탕만 이거 치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춥이 뭐 주나요? NK주죠? 예. NK 좀 잘 쓰고. 그래서 상인들 망해라고 쓰는 거예요. 상인들이 망하면 내가 손해죠. 더 싸게 팔아야 되죠. 근데 일반적인 형식으로는요, NK를 써야 잎도 좀 키워주고 뿌리도 키워주고 그 구근도 키워주고 이제. 공기에 가리는 고온 비료, 고온성이고 질소는 저온. 질소는 온도 내리고 가리는 온도 올라가요. 여름에 고온에 가리를 썼으니까 더 더워지죠. 그 더운 놈이 어떻게 썩지? 잘 썩지. 양파 저 강원도 저 위쪽에 천안 쪽에 가서 친구하고 둘이서 농사를 지어요. 한 사람은 농약 작년에 많이 사다 놔가지고 전착제만 없어. 그래가지고 농약 치는데 전착제를 안 쓰니까 녹병이 하나. 분을 안 뺏겼으니까 또 비료도 충분히 주고 또 이제 5월달 돼서 마지막 비료를 갖다가 한 사람은 NK 주고 한 사람은 요소를 주고 요소 준 사람은 양파 뽑아가지고 말리가 딱 재어나면 한 톨도 안 쓰고 NK 준 건 잘 쓰고 한 방에서 몇 개씩 쓰고 이제 이해되죠. 하우스 겨울에 딸기에도 가리 성분 많이 주면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예, 그 가리가 고온성이고 질소가 저온성이면 예, 그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질소는 여름에 써야 되고 그쵸. 예, 더우니까 예, 가을에 고온성은 가리는 고온성이니까 봄에 가을에 겨울에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 땅이 다 있어. 예. 안 줘도 돼. 땅에 많아요. 땅이 많이 있고 땅에 많아. 20일 다 주면 또 따라 들어가. 예, 예. 또 맹범 3일 주면 따라 들어가. 굳이 가리는 퇴비 주면 또 따라가. 네. 그래서 토양 분석하라 그런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양파도 그렇지만 배도 마찬가지로 NK를 그 추비로 많이 씁니다. 예, 예. 조져. 더워서 식물을 못 자라. 가만히 있어도 배나무가 더워 죽겠고 양파가 더워 죽겠는데 그거다 가리를 써놨으니까 가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왜 더워지냐면 결론은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 이동 속도가 빨라져 버렸어요. 적당히 이동해야 되는데 요 영양 이동이 빨라서 그래요. 영양 이동이 너무 빨라요. 더워서 지금도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동이 더디니까 가리 쓰면 이동을 빨리 해주면 건강해진다. 근데 하우스에도 가보면 고추밭에도 겨울에 가리 많은 건데 이파리가 누래져 버려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비료를 개발한 게 골드 뿌리 5천 개발한 거죠. 그걸 간절하면 바로 회복돼요. 우리가 배에 가서 아까 크게 키우려고 그러면 그걸 간절해버리면 이파리가 요만할 때 이파리가 바로 두꺼워져요. 그 물에 녹여가지고 불을 엿비면서 요소와 같이 엿비면 금방 한 일주일 만에 이파리가 완전히 두꺼워져 버려요. 그럼 봄에 잎이 빨리 두꺼워지면 대박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양파는 살충제가 거의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놈은 아주 단순한 걸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양파는 살충제 살균제를 안 쳐가지고 그리고 무농약 재배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돼. 이것도 어떻게 하냐? 가을에 심을 때 고다리 파리 안 쓰면 살충제 없잖아요. 육묘 키울 때 식용유 퐁퐁 조금 뿌려주면 충제가 필요 없거든요. 기름 소독. 그러고 난 다음에 심어놓고 요게 벌레가 먹어갖고 손실 가는 것보다 무농약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비료 양만 맞추면 되는 거죠. 영양제가 살펴주고. 그 약반은 그 무농약이 안 되는 게 풀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써서 풀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우리도 앞으로 그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그 기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우리 문제를 남한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걸 내가 풀어야만 내한테 이윤이 오는 거지, 어려운 걸 갖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서는 결국엔 우리가 둘러싸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데 뭐 어떤 방법을 할 거냐는 거죠. 양파도 지금 까만 비닐을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네.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는 결국엔 경제적 소득을 목표로 맞춰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 가도 까만 비닐 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 제주도에 가도 3월달 가면 녹균병 와 있어요. 이 시기 찍으면 낮아요. 근데 백 갖다 버리고 있거든. 개뿔 버리나 안 버리 똑같은데, 녹균병이 아무리 많아도 내년에 안 오게 하는 요소 조금 더 주면 되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요 분을 벗기면 분이 없는 자리에 여백이 달라붙어서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균이 활성화되어서 이 균은 식물을 먹는다.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균이 없어요. 온도 낮아서 균 자체가 발생 안 해요. 여백이 흘러내리도 안 오고, 흘러내리도 추워서 잘 안 하고, 그리고 아침에 썰이빨이 와가지고 뭐 얼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맞춰놓으면 내년 봄에 병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밭에 불러놓고도 비료 주라고 직접 강의하고 돌아서면 그 뒤에 가보면 비라네요. 조금이라도 해보고 기술을 익혀가야 되는데, 요거 한 팩만 해도 되거든요. 비료를. 비료 포대기 놔놓고 갈 때 마저 채취주면 돼요. 병 없어요. 제일 잘 돼요. 그리고 요소 먹은 양파가 저장이 제일 오래 가요. NK 뿌린 양파는 저장이 떨어져요. 양파, 마늘, 얘도 열이 많아요. 열이 많은 작물이거든요.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습니다. 보관을 해보면 열이 예. 많아요. 그 열이 많은 작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열을 식혀주는 함수량이, 잎의 함수량이 늘어야 되는데 잎의 함수량을 부족하게 해주면 얘가 잘 썩어요. 잎의 함수량을 늘리는 거는 뿌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와야 돼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은 광합성하면 어떻게 탄수화물을 전환이 돼요. 당분으로. 당분 전환된 만큼 뿌리에서 온 양수분을 먹어요. 양수분을 먹으면 여백이 안 나와요. 이 끝에 물방울이 안 생겨. 양파 아침에 가면 물방울 맺은 거 보시죠? 동그랗게 있는 거. 네. 요기병이잖아요. 요놈이. 요놈이 안 나오게 돼. 나랑논에도 올 가을에 보니까 전대 동글동글 맺혀 있죠. 그 무슨 병, 깨시무늬병이니까 온갖 이름 짓죠. 깨시무늬. 그 이름만 자꾸 지어갖고 농약만 많이 치게 만들죠. 이게 결국에는 깨시무늬병도 저거 비료기가 떨어진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모래밭에 많이 오고, 모래논에. 모래도 사질토에 많이 오고. 그렇죠. 이 식감만 맞춰놓으면 그게 안 와요. 그렇게 그 장흥, 보성 이쪽, 고흥 이쪽으로 깨시무늬병이 많이 온 이유가 그 이유고, 그 가을에 나락 뭐니까 멸구 먹는 것도 그 이유고, 작년에는 멸구가 많이 이마르병이 많이 걸려서 난리 났고 저쪽이. 올해는 깨시무늬병으로 그쪽이 난리 났고. 이쪽도 보니까 비료기가 떨어진 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냥 조금씩 비료 뿌리고 마는 그런 맞습니다. 데가 많이 걸리더라고. 이 시값 제법 1점대 정도 나가는 밭에는 없어요. 너는 1.3 정도. 이 시값이 1.3 이상. 여백이 맺는 게 1.2거든요. 이슬이 여기 이 끝에 맺는 이 시값 정점 1.2거든. 여백이 나오는 게. 하우스 딸기도 1.2를 딱 맞춰놓으면 여기 물방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비를 주고 심은 양파가 지금은 뿌리를 많이 뻗쳐야 된다. 겨울에 뿌리를 많이 뻗치려고 하면 그린 물 500이 1점 지금 겨울에 2리터 2리터에 설탕을 5kg 사면 되거든요. 2리터에 설탕을 5kg를 넣고 살포해 놔면 이게 잎이 두꺼워 뿌리를 많이 뻗쳐요. 요거는 얼음이 올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되면 얼음이 안 오면 2리터가 1.5리터에 설탕 3kg 쓰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요 방법이고 봄 되면 그린 2번에 칼라 1번 요거 1.5리터에 설탕을 3kg 써요. 요거. 그리고 추대가 올라오면 양파 추대가 올라오면 칼라만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를 쓰면 좋다. 요게 전부입니다. 그 이 식감만 맞추고. 황금을 그래서 간단하게 돼. 양파 이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을 때 영양제 1.5리터에 아니면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 담갔다가 심으면 되고. 그럼 한번 연면시 횡골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잘 뻗어요. 그 심을 때 똑같았는데 심고 나면 크게 싹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뿌리빨을 빨리 내리놓으면 굵어지고 뿌리빨 늦게 내리놓으면 가늘어지거든. 살이 쏙 빠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담가가지고 심어보면 그게 통통해져요. 담가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죠. 양파는 팽당 최하 1.5망, 1.8망, 1.8망, 그 다음에 2망. 그럼 팽당 40kg가 나오는 게 제일 적정하다. 36kg에서 40kg. 근데 추비를 지금부터 계속 주는 추비거든요. 추비. 봄까지. 이거 수확 때까지. 추비예요. 그 이씨값이 낮으면 질병이 줄줄 온다. 가보면 측정해보면 이씨 낮에는 녹균병 줄줄 온다. 녹균병 약도 안 치는 사람 많지거든요. 강의 듣고. 측정기 요걸가 이씨값만 재면 되니까 요걸 딱 재가지고 요 이씨값만. 요거 쟀을 때 제리에는 수분, 여기 비료, 전기 전도요. 요건 온도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토양은. 근데 요 차이는 요 전기 전도율로 얼마나 맞추는 요 차이입니다. 요소는 중성이 되어서 물에 타같이 뭐 안 나와요. 근데 땅에 뿌려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날아가고 질 상태로 전환이 되면 나와요. 요소를 뿌리면 뿌리는 바로 먹기는 해요. 먹기는 하되 나오지는 않습니다. 측정기로서는 중성이에요. 요소도 중성, 유한도 중성이라는 거죠. 중성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 영농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과학 영농. 박사님. 예. 요소를 뿌리면요. 예. 작물에 흡수되는 데까지 며칠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계절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계절별로 다르면 일반적으로 봄에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정도는 그 효과가 나와요. 겨울에는 우리가 건삼이 지나도 풀이 보름이 있어서 잘 안 죽어요. 건삼이 지고 나면 그 다음 아침에 여름에 대가리 노래져요. 근데 그거 하루죠. 근데 겨울에 건삼이 지나봐요. 일주일 되다 똑같아. 겨울에 뭐 논에 그 독새 그 풀 죽인다고 건삼이 쳐봐요. 저게 약을 치는지 말았는지 아무 효과 없어요. 왜? 이동 속도가 더디니까. 이동 속도가. 비료는 땅에 와 있어도 식물이 먹고 잎에 와가지고 표낼 때까지 이게 속도가 이렇게 아니고 천천히 오래되면 한참 걸리죠. 요게 동작이 아주 더디되는 거죠. 요게 겨울에는. 연면심은 좀 빨라요. 그래서 연면심에서 뿌리를 깊게 꽂혀놔야만이 썰이 빠져서 뿌리가 안 뽑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힘있게 자란다는 거죠. 여기는 그 양파는 부직포 잘 안 씌우죠? 네, 여기는 안 쉬워요.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도 않거든요. 근데 엊그제 그렇죠. 함양 컸더니 시원하대요. 네, 시원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평균 양파 생산량이 얼마죠? 평당. 여기서는 평당 1.5 정도 나와요. 1.5, 30kg요. 네. 그저 못쓸 거 빼고 망에 담은 것만 30kg. 아, 전체적으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못쓸 것까지 다 해서 쪼기까지 다 해서요. 우리 장거리 담아간 거는 계산하면 돼요. 담아간 것만. 담아간 게 그 평당 우리가 30kg 나온다 그죠? 네. 그러면 30kg 우리가 그저 1.5망이야. 그 1.5망이면 1.5망이잖아요. 네, 1.5망이면은 30kg. 네, 앞으로 1.8망에서
두망까지 요걸 만들어.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주는 것 같으면 비료를 100평당 4포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거든요. 4포.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양파 농사 한 7, 8년, 10년은 못 졌는데 비료를 이제 그 우리 저 회장님 말씀 듣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비료를 추비를 엄청 적게 줬어요. 저 기비는 질소질만 순수 18kg를 맞춰봤거든요. 네. 아까 말씀대로 저기 그 요소는 9.2kg지 않습니까? 46%니까. 그래 맞추면 안 되고. 그래 맞추지 말고 그냥 대가리 숫자만 46% 그걸 계산해야 누구든지 소통이 된다. 요소 한 포대에 들어있는 게 9kg 들었다고 9kg를 맞추는 게 아니고 46%를 그 들은 양만 그 안에 소실주를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걸 맞추면 여러 사람이 또 계산해야 돼. 그죠? 할 때마다. 그래서 할 때는 모든 걸 한마디로 해도 내가 아는 건 절대 뱉지 마라. 그래서 세상사 복잡해진다. 200평에 예. 순수 질소질만 18%를 맞춰서 이제 농가를 18kg. 지었고 이제 그 추비는 이제 뭐 엔텍이 좋다고 해서 천성주가 와서 엔텍을 또 이야기해서 엔텍을 2번을 써보고 그래서 작년에까지만 해도 비료를 2번 이상 못 줘봤어요. 하도 겁난 소리를 했어서. 근데 이 우리나라 농법은 일본 농법이어 갖고 이것도 개 같은 농법이어 가지고 저도 그 상당히 그 식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양파에다가 6번을 줬어요. 비료를 6번을 주니까 이 양이 늘어나더라고. 크고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제가 죽어서 또 약관에 또 쬐끔밖에 안 준 거지. 예, 쬐끔밖에 안 주는 것이네. 100평의 추비를 8포를 줘도 괜찮아, 요소를. 모래 땅에, 사질 땅에는. 그러면 안 죽을 만큼 미기는 관계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회장님 말씀은 질소질은 보관이 잘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저는 또 거꾸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막판에는 수확기가 물어들면 NK를 꼭 줘야 된다. 왜? 가리는 구를 예. 단단하게 해주고 예. 질소는 키워주고. 예. 그래서 그 NK를 의무적으로 줬는데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제 그 K는 줄 필요가 없어 이제 질소질 M만 줘야지 수확 때. 예. 예. 그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법적으로 여기서 양파가 물러진다 그러거든요. 질소질만 주면은 물러지고 보관이 안 된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함께 이제 그 생각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봤지만은 올게 죽은 거 지금 양파. 엄청 저는 지금 많이 좋은 공부를 좀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양파 올게 비료 추비 많이 주고 나니까 단단하죠. 예, 딴따라고 지금 이번에 팔았는데 정석분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3, 4월까지는 보관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소를 더 주시거든요. 요소만 더 줘가지고 한 평당 한 40kg 냈으면 팥이 빼고 한 40kg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40kg 도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40kg 나오면 예. 지금부터 바빠야 돼요. 연면시 해주고 겨울에 비료를 짠뜩 먹여놔야 돼요. 조그만하게 통통하게 만들어야 살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예. 겨울에 대가 통통해야 이것들이 여름에 확 봄에 타고 올라오지. 그렇죠. 여름에 봄에 겨울에 비실비실하고 2월 달부터 첫 그 추비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늦어요. 이게 저도 그 지난번에 좀 뿌려놨거든요 한번. 그래서 네. 지금 15일 후에 또 뿌리고 지금- 영양제 뿌리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예. 로테이션 돌아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연면시 한번 하고 나니까 예. 먼 데서 보면 다른 집하고 다르죠. 예, 다 달라요. 색깔이. 예. 색깔이 식물이라는 게 엽록색을 예. 떼야 되는만. 진녹색. 진녹색 이 자체가 잎속에 들어있는 엽록소집에 설탕이 들어있는 양이에요. 당분, 탄수화물. 엽록소집에 들어있는 그 당분 양이라는 거죠. 이게. 이 당분 양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분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당분이 없으면 저녁에 가져왔던 물을 양수분을 먹을 수 있는 커지는데 이거 뱉어버려요. 양파밭에 물은 열심히 주는데 양파 양이 안 나오거든요. 왜? 병마 더 많이 해요. 비료를 안 주고 물만 줬으니까 어떻게 돼? 잎이 연두색 희득거리해 누리끼리해 약간
뿌옇다. 하늘색 약간 부스음하다. 청색이다. 근데 비료를 주고 물을 줬으면 진녹색이거든요. 진녹색은 굵어져요. 왜? 요 속에 진녹색 속에서는 진녹색에 당분이 들었거든요. 당분 양만큼 물을 주면 물을 먹고 안 토해내고 쭉쭉 늘어나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 그런데 비료가 작은 상태에서 물을 주면 어떻게 돼? 물을 먹었다가 뿌리에 먹은 비료를 토해버려요. 토해내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생기고 요 물방울을 똑 떨어지면 어떻게? 균이 먹어버려요. 균이 먹고 방울을 뽕기면 하늘로 가버려요. 우리가 얘에다가 뿌리에다가 비료를 줬는데 이 비료 질소 밥을 줬는데 이 밥이 양이 작으면 토해내버려요. 이거 토해내버려요. 토해내면 어떻게 돼? 녹균병, 무름병, 질병 줄창 걸리겠죠? 근데 제가 올 봄에 옆에 그 후배가 그 후배의 그 친구 선배 되신 분이 이 한금알 농법을 배우신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저한테 그래요. 설탕을 타서 약에다가 설탕을 타서 뿌려보라고. 약도 타지 말고 설탕만 뿌려라. 네. 설탕만 뿌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이제 그 궁금증도 가고 그래서 농약에다가 설탕 3kg씩 500에 3kg씩 타서 한 5, 6번, 7, 8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화가 지금까지 보관이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장사꾼이 그 별소리 싫은 소리 안 해요. 그거는 사러 와가지고. 요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설탕하고 설탕은 요소보다 부족한 거예요. 요소가 설탕을 만드는데 설탕을 주고 양이 적게 받게 되거든요. 요소를 주면 요소를 가지고 만든 거는 설탕이 되고 설탕을 주면 설탕이 되는데 설탕 양은 아주 소량이거든요. 요소로 설탕을 만들면 더 많은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 결국은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에요. 당분이에요. 입속에 진녹색이 되는 게 당분이라는 거죠. 이 당분을 만드는데 설탕은 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돈을 안 벌어먹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그건 좋은 거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는 사람이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이죠. 그건 제가 돈을 안 벌어먹는 것도 가르쳐주잖아요. 연구를 해서. 그건 뭐냐면 서로의 거래의 관계는 내한테 덕보이는 사람한테 한 푼이라도 주는 거지. 지만 돈 벌어먹고 엔텍을 뿌렸다. 개뿔. 웃자라는 말인데. 잘 써도 엔텍 한 푼 얼마죠? 게이가 12,000원짜리도 있고 또 18,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우리 비싼 비료 뭐 엔텍이라 사고 이상한 것도 있죠? 네. 엔텍도 있고 엔텍 블루스 뭐 4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요소는 한 푼 얼마예요? 16,000원. 16,000원이 안 가요. 제일 좋은 게 요소. 네.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니까 유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농협에 가서 파는 거 사서도 농사 잘 돼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못한 게 우리가 강사들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강의했냐는 거죠. 강사들이. 그러면 측정기 없고 요거 모르면 강사 자격도 없어요. 웃자란 말인데.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이걸 개발해갖고 대한민국 전역에 쓰도록 만들어낸 모델이란 이게. 그 20, 내가 저도 이때까지 농사를 몇십 년 지었는데요. 20 몇 도 온도를 맞추라는 20값 비료량. 이렇게 그 양을 맞추라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 이걸 개발해냈다. 이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배가수원도 맞추고 복숭아도 맞추고 사과도 맞추고 당근도 맞추고 양파도 마늘도 감자도 고구마도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작물을 이 기준값을 맞추면 노지 수박도 배은 안 하고 살균제를 안 써도 되고 노지에 있는 양파도 마늘도 살균제 안 써도 되고 무배추도 살균제 안 써도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 시값이 1.5 이상이면 여백이 안 나와요. 고추 단체병이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양파는 날아와서 앉는 균이 양파는 녹병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늘은 녹병이 있어요. 녹병은 온도가 25도일 때 하늘에서 날아오고 앉거든요. 녹병은 하늘 보리 깐부기, 보리 항무 그거 날아와요. 그 동작균. 그 양파는
분이 두꺼워서 녹병이 못 뚫고 들어가요. 이 분이 앉아가지고 지가 뿌리빨이 안 내려요. 안개는 앉아도 분이 얹혀가지고 뿌리가 못 들어가요. 연이 병이 없죠. 왜? 뿌리빨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게 떠가지고. 이 공간이 연잎알에 분이 이만큼 있거든요. 가령. 그 균이 뿌리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빨을 못 내리게 안 되는 거예요. 뿌리빨을 못 박으니까 뿌리빨이 들어갈 수 없어요. 탄저병이 날아와도 동글동글동글 얹혀가 있는 뿌리에 동동동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병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요소비로 줘가지고 이 식감만 맞추면 녹균병이 없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척정기를 그 이제 어디에 병이 생기냐? 이 고리가 약간 폭 꺼진 데 있죠. 고리 폭 꺼져 가지고 골물이 차는 데 있죠. 골물이 차는 자리 그거는 질소가 없어져 버려요. 질소는 마이너스 전기라 했잖아요. 달라붙을 데가 없잖아요. 안 달라붙어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오니까 물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자리만 녹균병이 와요. 제주도 있는 데 가보면 제주도는 배수가 없어요. 밭이 놓든 놨든 말 로타시 그냥 양파 심어놓고 흙골도 없어요. 그 흙골을 잘 만들어 물 빠짐만 좋으면 우리는 비료를 이 식감만 맞춰놓은 양파는 녹균병이 안 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이 식값이 여백이 안 매지면 안 하는 병이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또 여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매뉴얼 요거를 잘 활용하면 돼요. 요거를 요 4계절 이식값을 개발해낸 요거는 여름에는 해가 요 딱 쓰기 때문에 뜨거워요. 겨울 되면 이게 가을부터 쫙 누워요. 그 겨울 되면 제일 정점 많이 내려가요. 봄 되면 살 올라오거든요. 그럼 여름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가을 되면 다시 내려가고. 그럼 이게 햇볕이 잎이 많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많이 증발되냐? 그럼 많이 빨아먹는 시간이 많으니까 비료량을 줄이는 거고 빨아먹는 시간이 약간 줄이면 비료량을 늘리는 거죠. 그럼 우리 그 양파밭이 음달에 있다. 우리 배 가수원이 음달에 있다. 오후 3시에 상권이 온다. 그럼 비료 더 줘야 돼요. 이것보다 비료 약간 더 올려야 돼요. 제가 개발한 것보다. 왜? 질양달을 보고 있는 거죠. 질양달. 해 지는 쪽에 트여갖고 이렇게 된 거. 해가 저쪽에 진다. 이거 질양달. 그럼 해 뜨는 쪽이 양달이 된 거. 이건 음달이에요. 음달에는 비료를 많이 먹어야 돼요.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이 높은 자리는 비료를 더 먹어야 되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가 햇빛을 많이 보는 데는 비료를 적게 먹어야 돼요. 빨아들이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흡수되는 시간이. 더위도 많아요. 그러면 가리보다 질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밭의 위치에 따라. 제주도에 가보면 이 섬이 감자처럼 생겼어요. 해 뜨는 성산. 거기 밀감이 작게 쪼개야 돼요. 산이 높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대정이나 한림 쪽이 햇빛이 이래 보고 있거든요. 여기 더워요. 그다음에 남원이나 이쪽에 서귀포 쪽에는 그 남쪽. 그럼 제주시는 북쪽. 이 동서남북에 따라서 햇볕 양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밭에서도 우리 밭이 약간 요리 기울어가 햇빛을 보고 있느냐. 저쪽이 약간 높은 데 따라서 해지는 쪽이 약간 높은 게 농사 참 잘 돼요. 해지는 쪽이 낮은 게 이렇게 된 게 여기 해 뜨는 쪽이 높고 해지는 쪽이 낮으면 이 농사 잘 안 돼요. 병은 질소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걸 아시면 농사를 아주 하기 쉬워요. 하여튼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설탕은 일반 백설탕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농협에 파는 백설탕 15kg짜리. 그 많이 싸다 쓰는 사람은 한꺼번에 놓고 있어는 한 파레트 사다 놓고 쓰고 있어요. 저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늘을 저희가 조금 심었는데 마늘은 이와 같이 지금 양파 했던 거와 같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마늘은 텃밭에 심을 때는 우리가 좀 못생겨도 먹어도 되니까 눕히고 심으세요. 그러면 가을에 비 오고 작아도 요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여기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가을 고자리파리 안 생겨요. 눕혀 심으면. 텃밭에 심는 마늘 심는 분들이
거의 샤워 심으면 비료 잡히는 병이 자라요. 눕히고 심으면 어떻게 요 뺐다가 요 곰방대처럼 요렇게 올라오면 물방울 요리 떨어져요, 그죠? 100평은 아니고 한 80평 이제 나눠 먹는다고 가족 네. 나눠 먹는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시 측정력, 이시값 맞춰야 돼. 깜실하게 키워야 돼요. 깜실하게 키우고 결국엔 깜실하게 키워야만이 병이 없다. 그리고 연면심이 똑같은 방법인데 요거는 3월 말까지만 설탕을 쓰고 그 이후에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럼 왜 설탕을 쓰지? 3월 말까지만 설탕을 쓰고 4월 초부터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런 거는 설탕 안 쓰면 기가 쭉 늘어져요. 기가 쭉 꺼버리면 이게 마디가 늘어지면서 잎과 잎 간격이 늘어져요. 이 가늘어지고 요 구멍이 작아져요.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가 여백이 작아져요. 설탕을 쓰면 요 거리가 좁아져요. 가까워져요. 그럼 여백이 여기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백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 구 속에 들어있는 여기서 내려간 아미노산 단백질이 요게 요 단백질이 여기 단백질 요 성분이 여기 들어가서 무름병을 일으켜 마늘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쓰면 탄수화물 넣어서 키가 작아져요. 설탕을 쓰면 키가 좁아버리거든요. 키가 좁아버리면 요 마디가 여기 간격이 늘어지면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굵게 좁혔더만은 좁히니까 문제점은 양파는 좁혀도 물이 안 들어가요. 마늘은 거리를 좁혔더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는데 설탕을 쓰면 이게 간격이 좁아져요. 마디가. 그래서 이제 마디를 이제 좁히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늘어뜨려요. 마늘은 물이 맺히고 안으로 들어가거든. 여기 들어가면 무름병이 생겨요. 그래서 식물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분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씨앗도 이렇게 심어버리면 캘 때도 약간 빼뜨게요. 그 대신 병이 적게 해요. 여기 물방울 타고 요리 안 가거든. 우리 이렇게만 심었는데 눕히 심어. 눕히 심으면 마늘이 잘 자라요. 그래서 뭐 잘 자빠지도 안 하고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많은 데이터 자료를 우리 전체적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텃밭 농사 짓는 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료가 안 사먹으면 국가에서 수입을 작게 오니까 외화가 작게 나가죠. 그게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거예요. 이런 산업이. 측정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이라든가 구입. 측정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면 되고요. 가격은 85만 원이고 기술센터 보조하면 99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기술센터에다가 보조- 합니까? 보조소와 신청한데 요건 5cm 요 끝에 요거 센서거든요. 5cm, 10cm, 15cm, 20cm, 25cm 이렇게 나누고 찍어보면 되죠. 비료를 금방 유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내려갈 거고 위에 거 없으면 어디가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중심을 맞춰냈잖아요. 아주 잘한 거죠. 아니 기술센터에서 그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자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런 건 갖다 농협에다가 농업 지도계 몇 개 사다 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요. 빌려 쓰는데 네, 농협 지도계도 많이 사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농협에도 많이 가진 데가 있어요. 네. 그 앞으로의 그 농업은 과학이다. 주목구구는 결국엔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손이 이제 수분이 촉촉해졌거든요. 이제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아까하고는 손이 이제 촉촉해졌다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 수분이 99% 나오죠. 수분이 99.9가 나와요. 이식값이 1.08이 나와요. 온도는 지금 요 실내 온도 20도 나와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 그거 팜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갖고 와서 직접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의뢰를 해야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야기 말로만 이런 것이 따더라면 그분들 있어요. 지도서에 가면 다 알아요. 알아요? 다 압니다. 예. 우리가 예, 우리가 그래서- 안 와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한 내용은 네.
양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고추에도 적용되고 요 비료값이 계절별로 다 있기 때문에 요걸 응용하면 어떤 건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 가수는 해도 팽당 그 5만 원씩 나와야 되는데 네. 5만 원이 안 나오죠. 그러죠. 5만 원 힘들죠. 그게 근데 노지 수박을 해도 2만 5천 원대 나온단 말이에요. 노지 수박을 해도. 그런데 그 우리가 한 것들이 지금 노지 고추를 심으면 평당 5만 원 이런 게 나와요. 노지 고추를. 그런데 우리가 배 가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한 일 얼마 없어요. 그건 다 남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영자가 돼가지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노동을 찾은 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노동의 배 가수원에서 실질적으로 딱 자세히 보면 내가 한 건 몇 개 없어요. 근데 필요도 없는 약 친다고 계속 고생했거든요. 농약 친다고. 그것만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친단 말이에요. 농약 방제. 농약 방제에 뭔 의미가 있냐고. 지금 기술 개발에 뛰어넘어가지고 농약 방제한다고 돈 들여? 이거 한다고 본인이 직접 고생해 기획 끄고 다녀? 집안 사람들 다 걱정시켜놓고 이걸 살포하면 누가 제일 위험해져요? 살포하는 본인이 제일 위험해지죠. 제일 위험하죠. 예. 벌레가 죽을 정도면 내 몸에도 해롭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살포함으로 인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안 해야 돼. 그럼 이걸 안 하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험해가지고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내가 시험해보면 되겠죠. 시험해봐가지고 기술력을 갖춰가 나가야죠. 그리고 올게 양파 농사 짓는데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일부분만 비료 포대한 개 딱 갖다 놓고 갈 때마다 흩어줘. 그거만. 그럼 측정기 사가지고 찍어보면 되고 안 될 건 없어요. 그럼 뭐 측정기를 몇 cm까지 주셔봐야 돼요? 5cm, 10cm, 15cm, 20cm, 25cm, 5cm 단위로 여기다가 테이프를 딱 감아놓으면 돼. 여기 촉다리거든요. 네. 여기서 5cm 간격 딱딱 테이프를 감아가 딱딱 찍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어제도 저 창녕에서 양파밭에서 이식값이 2.0이 나오면 새카매요. 0.몇 나오면 누래요. 이파리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연면 시비하고는 색깔이 회장님 싹 바뀌었죠. 까매졌죠. 근데 연면 시비한 거는 여기에서 들어있는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걸 소화를 시킬 뿐이지 여기 있는 들은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잘 돼 있으면 이 양을 맞춰줘요. 양을. 그럼 잎이 두꺼워서 가져올 때 많이 가져와야 두 개가 맞아진 건데 잎만 두꺼워 가지고는 계속 영양제만 쳐가지고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효과가 그렇게 좋은데 컸을 때는 연면 시비를 하면서 비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 이제 양파밭이나 마늘밭은 이제 뭐 이렇게 15cm, 30cm 꼽는데 배가수원 같은 경우는 뿌리가 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배에? 예. 아니요. 얼마나 꼽아요? 20cm 밖에 없어요. 20cm요? 예, 요 안에 다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되죠? 저거는 몇 센치에 이제 꽂은 건 좋을 거냐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5에서 10. 요거 붓질러 가보면 표가 나요. 땅 딱딱한데 우리가 이 측정기 안 들어가는데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도 없고. 측정기가 안 들어간 곳에는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비 온 뒤에 땅을 파보면 제가 예. 파보면 한 삽에서 한 삽 밭 정도 충분히 이렇게 파지거든요. 예, 파지는 거 하고 네. 비료가 그게 유기물이나 비료 성분이 없어서 가지도 않네. 뿌리가 네. 활동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게 내려가는 게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수분이 있고 비료가 있어야 가거든요. 그게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이 뿌리가 여기에서 공기, 물,
그다음 영양 여기 다 있어야 돼요. 그럼 공기하고 물하고 이 수치가 안 맞으면 그게 안 살아요. 위에 비료가 많아도 안 나와요. 그럼 수분이 안 맞겠죠. 비료는 맞아도. 그럼 자기가 들어가는 게 20cm 내외예요. 좋은 뿌리가 있는 거는. 이 이상 밑에 가면 좋은 뿌리가 없고 뻣뻣한 것만 지탱하려고 내려가가지고 살아가지고 조금 움직이겠지. 잔뿌리 발달한대요. 이 잎에서 출발한 영양소는 어디로 찾아가냐면 여기서 짝짝짝 나오는 잔뿌리를 찾아가요. 수액을 내요. 예. 잔뿌리. 이 잔뿌리가 한 개 나가가지고 영양이 내려가지고 영양이 많이 내려오고 거기서 지가 많이 빨아들이면 여기 많은 게 이쪽으로 가요. 근데 뿌리가 나가다가 여기는 잔뿌리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어요. 왜 없느냐? 영양이 없거든. 요 조건이 공기, 물, 영양 요 조건. 이 조건.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영양도 있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거기서 발달 안 해요. 나오긴 나와도 그 더 이상 정식을 안 해요. 왜? 위에서 일이 안 주니까. 여기서 생산한 영양소 위에 가야 얘가 여기 찾아오니까. 얘가 잎에서 여기 찾아가요. 근데 배가순이 작년에 가지고 굵었더라도 도장지만 많이 날 뿐이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 영향 안 줘요. 왜? 안 내려오니까. 그 자리로. 도장지가 난 주 원인은 가지 자른 자리에 작년에 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통로가. 그 통로를 타고 갔는데 도장지 뜯어보고 나면 나중에 그렇게 영향 안 주고 작년에 도장지가 가지가 많이 자란 걸 갖다 그늘 밑에 딱 이어놨다. 그럼 내려오는 양이 적거든요. 수분 정말 적으니까 그럼 영향을 안 주고 그 가지를 자꾸 죽여요. 누가 결정? 상호작용을 해요. 얘는 영향이 많이 내는 걸 이제 찾아가고 얘는 영향이 많이 오는 걸 찾아가요. 그 나무 밑에 보면 밑둥이 한쪽으로 뿔루가니 갈비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쪽에 영향이 많으니까 그게 자꾸 자라니까 이게 늘어진 거예요. 이 부피가, 뿌리가. 그럼 어릴 때 나무 심으면 둥그러요. 나무가 좀 크고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모과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갈비뼈처럼 나오잖아요. 그 되는 원인이 영양이 많은 쪽에 뿌리가 많이 발달하고 이쪽에 이렇게 살이 솟아나와요. 나무 이렇게 뿔룩하게. 한쪽으로 찢어놓은 거. 네, 살집. 20가 측정기가 배나무에 가장 적합한 그 수치는? 수치가 몇? 여기 있네. 처음에 말씀하신 아니 예, 여기 다 있어요. 2.5 봄에는 2.5, 여름에는 1.8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양을 맞춰주면 다 맞아요. 계절별로. 양파도 맞고, 감자도 맞고, 다 맞아요. 이거. 하우스 딸기도 맞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조절해가 쓰면 된다. 여기서 제일 높은 수치에서 0.3을 빼가 써라. 0.3. 혹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 공부입니다. 예. 이런 수치가 디테일하게 안 해놓으면 우리가 했던 게 못 맞추는 거죠. 황금을 농법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요 데이터를 적용시키가 연면십이 몇 번 자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측정기가 있어야지 할 수 아, 있거든요. 이거 꼭 필요다. 예. 근데 공에서 사모님이 400평 노지 고추 심어가 4천만 원 했거든요. 400평에 400평이에요? 아이고 400평 없는데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못 믿겠어요. 네.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러죠. 아니 1000평이나 되고 한 500평 이상이나 됐다면 얘가 벌써 한데 그러면 100평에 1000만 원을 했다는 얘긴데. 평당 10만 해요. 그게 황금알 농법이에요. 그 이제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배농사 대충 짓는 사람이 황금알 농법 배 이만큼 땄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가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걸 강원도 가서 감자 평당 10kg 내외 캐는 걸 25kg 캐겠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요 수치로 맞추는 게 딱 맞이되는 거죠. 수치도 맞고 그렇죠. 최고 되는 예. 작은 연면식 요소가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써버리면 요소를 주면 소화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잎의 양이 안 맞아요. 잎의 두께가 지가 소화시킬 능력이 다 안 돼요. 그럼 뿌리가 내려갈 때 영양이 배를 달고 가야 돼요. 내려가는 양이. 그럼 왜 안 되느냐? 자연 환경이 햇볕이나 이게
뿌리에서 온 걸 지가 공중 소모되는 게 있거든. 강도가 높아가지고 온 거를 갖다가 지가 다 받아쳐서 다 뿌리를 못 내리고 지가 살을 째우는데 써보면 내려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지가 성장하는데 써버리고 잎이 지 혼자 사는데 에너지 소모하는 양이 있거든요. 과실만 계속 키우는 게 아니고 잎지도 먹는 양이 있어요. 그럼 고놈이 먹고 과실 키우고 내려가면 어떻게 작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양이 그 내려가는 양을 갖다가 뭐 연면식으로 맞춰지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면서 양파가 커버리고 나면 양파 잎에서 내려가는 뿌리 양이 적어지죠. 그럼 뿌리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못 비니까 양파가 살이 지금 못 비고 겹겹이고 못 비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잎하고 가지하고만 이래 지상부 살면 비를 작게 줘서 나무가 잘 커요. 나무가. 근데 열매를 달아버리면 어떻게 올라온 양을 갖다가 대바다치가 내리는 게 아니고 과실이 달리고 중간에 못 비거든요. 그럼 내려가는 양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황금을 놓고 연면식으로 보충해가 내려주라. 그러면 뿌리가 힘이 안 딸린다. 요런 원리거든요. 하여튼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잘해주시 바라고 또 봄 되거나 기회가 되면 저를 불러주면 우리가 또 제가 와서 기꺼이 또 현장에서 밭에서도 해드리고 할 것이고 황금을 농부에서 마늘 맹장님 계신데 양파는 없어요. 여기 이제 예비 여기 위원장님. 앞으로 되실 분? 예, 그래서 저는 못해. 근데 우리 지역에서 밭이 많아가 양파가 늘어나도 양파 저게 40kg 나와도 한 망에 우리가 평균 얼마 15,000원대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15,000원. 네, 15,000원이면 두 개 나오면 3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30,000원 나오면 자 요거 30,000원 벌고 이거 벌고 나면 여름에 돈 뭐 벌어요? 변호사 좀 아, 쌀. 노엘라가 하기 때문에 너는 쌀 농사에. 예, 쌀이 구릉농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죠. 일반 평지. 일반 팽지면 앞으로 그거 요거 빼고 이거 우리가 언제 빼죠? 수확 시기가 10월 쌀은 아니. 양파는 6월 15일 정도 늦어도 20일까지 수확은 다 해요. 6월 20일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그 안에 우리가 그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앞으로 그 노지 멜론이나 기술을 더 개발해 드릴 테니까 노지 멜론이나 기술을 더 개발해 가지고 멜론도 병 없이 기술만 개발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봄에 우리가 3만 원 나오고 멜론 해가지고 3만 원 나오면 팽당 6만 원 나오면 1000팽 심으면 6천만 원, 2000팽 심으면 1억 2천만 원. 근데 나주 세지면에가요. 네. 새돌이라고 메론 전문 단지가 있습니다. 네. 하우스 전문 뭐 단지. 우리는 하우스 안 하고 노지 할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노지 하우스를 해요. 그래갖고 병 때문에 못된 것하고 제 친구들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지에서 병 없이 만드는 거죠. 예,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린 것처럼 못 풀 일은 없다. 황금을 농법에서 메론은 병 안 한다. 흰가루병 요소 주면 안 한다. 흰가루병 있는 밭에는 메론 같은 건 아주 쉬워요. 100평당 요소를 5 내지 7kg 수박 같은 거 줄 때마다 5에서 7kg. 둘만 주면 돼. 그거는 다 7대 보니까 그거 간단한데 그거다가 골드 뿌리 5천 그거 100평에 1리터 요소 한 5kg 관주 일주일 간격에 2번 주고 연면십이 골드 그린의 칼라에다가 설탕 여가 한번 치고 나면 없어. 싹 주고 펴고 그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시값이 높으면 흰가루병 없어. 근데 지금 녹은병은 겨울에 왜 생기냐면 햇빛이 없다고 없어가지고 지금 그 메론이 지금 병이 많다고 지금 난리가 있었다. 그거는 지금 골드 뿌리 5천 100평 1리터에 요소 100평 5kg 버려보면 살 되면 치료되지. 그럼 뭐 3일만 치료될 일을 갖다 그걸 밥을 안 줘서 배고파서 일어난 일이 이파리 여백이 줄줄 떠지거든요. 가보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이라든지 이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일하기 좀 편리하게 규모가 있게 할 수 있도록 1000평, 2000평 이상 할 수 있도록
여름에 멜론 한 노지 한 2,000평 하면 그것도 평당 한 3만 원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앞으로 기술을 개발해가 드릴 테니까 평당 노지에서 양파 3만 원 하고 멜론에가 3만 원 하고 평당 6만 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1년에 1,000평만 농사지도 매출액이 그래 나오면 내 손에 최하 3천만 이상 차이 되도록. 그럼 2,000평 농사지면 6천만 원, 4천만 원 경비 들고 6천만 원이 넘도록 앞으로 기술을 개발해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